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 쓰는 노동자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미루어왔던 모타일 14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 모타일 14의 업데이트 부분은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모타일 14에 대한 그 후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타일 14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찾아보니까 이 월마트가 직구하시는 분들에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구매 대행을 해주는 데서 구매를 했었는데, 뭐 좀 찾아보시면 구매 루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서 구매를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매까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 달 정도 써본 이 모타일 14가 꽤 매력적인 제품,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모타일 14는 이렇게 라이젠 3 3200U CPU가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라이젠 3 3200U, 이 성능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사무용으로 쓰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오랜만에 윈도우 OS 설치한 김에 몇 가지 게임을 받아서 설치를 해봤는데, 게임도 뭐 어느 정도는, 고사양의 게임은 좀 어렵지만 좀 작은 인디 게임이라든지 몇 가지 게임을 즐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심지어 포토샵 설치해서 돌려봤는데 간단하게 아주 약간 사진 보정을 하고 그 정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요. 웹서핑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오피스 작업들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영상 편집까지를 사실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윈도우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아마 윈도우에서 영상 편집한다면은 뭐 FHD 영상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편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는 4기가 램 들어있고요. 그리고 128GB SSD가 들어있는데, 4기가 램은 사실 조금 아쉬운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뒷면 열어서 8기가 이상의 램을 교체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램값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뭐 교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28GB SSD가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M2 SSD가 나타내는 평균적인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NVMe 단자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SSD를 하나 더 추가해서 쓰시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SSD를 완벽하게 교체해서 쓰시는 것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10시간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사무용으로 썼을 때 일반적으로 한 6시간 정도는 좀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별도의 게임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용 작업들, 오피스나 뭐 웹서핑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사용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전원 충전하는 거는 이제 한성 제품들 호환 충전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거 문제없이 지금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4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디스플레이의 좌우 상하 베젤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정말 잘 만들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봐도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14인치 정도면은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데 큰 문제 없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조금 저렴한 모델이라서 이제 생명력 자체를 크게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빨간색이 색 재현력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이제 댓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지금 빨간색, 이게 지금 아이패드 미니에서 나와 있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빨간색, 지금 화면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실제로 띄워놓고 보면은 빨간색이 제법 차이가 많이 나요. 색의 깊이감이라든지 채도감 같은 게 꽤 큰 차이가 나서 이거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빨간색이 꽤 큰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패널 자체를 구매해서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패널을 교체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뛰어난 이제 색 표현력을 갖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탈 14 제품의 고질병 같은 랜 카드가 조금 불안정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랜 카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업데이트 이전에도 사실 양품을 받은 덕분인지 큰 문제가 없었고, 업데이트를 한번 한 이후에도 저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또 이 랜 카드 또한 이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램, SSD, 디스플레이 패널, 랜 카드, 이 네 가지 부품은 사용자가 직접 자가 교체를 좀 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품을 다 교체를 하면은 컴퓨터의 성능 자체가 뻥 하고 향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부품의 가격을 고려하면은 이 모탈 14를 하나 더 구매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혹은 또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발열, 그리고 소음, 팬소음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발열은 제가 한번 이제 CPU 벤치를 돌려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최대 한 70도에서 한 80도까지 올라가는 문제였고, 뭐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뭐 불안정한 문제는 좀 없었고요. 실제 작업을 하면서 발열이 슬그머니 올라오긴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이게 손이 뜨겁다 이 정도는 아니고, 발열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소음은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이제 처음 부팅할 때 생각보다 소음이 꽤 크고요.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게 바이오스랑 이시 업데이트를 하기 이전에는 왜 이 시점에서 팬이 돌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는 그냥 실제로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작업에서 그냥 팬이 자연스럽게 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이 막 갑자기 간헐적으로 폭풍같이 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돌아야 될 때 알아서 도는 정도라고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소음 자체가 조금 큰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용한 도서관이나 뭐 조용한 독서실 같은 데서 좀 쓰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팬 소음이 주변을 불쾌하게 할 정도로 소리가 막 확 고주파음이 들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일반적인 사무 환경 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노트북보다는 팬 돌 때 한정으로 소음이 조금 큰 경향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탈 14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첫인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풀 HDMI USB 타입 A가 3개, 그리고 USB 타입 C가 1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더넷 어댑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새 무선 없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가끔씩 이제 유선이 좀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성비 노트북들은 을의 체력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품의 무게가 무거워서 들고 다니는데 좀 버거워진다는 거예요. 좀 가성비 노트북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기본 한 1.5kg,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용 노트북이 1.3kg가 넘어가면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모탈 14는 나름 합리적인 제원들을 갖췄는데 무게가 1.1kg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이거는 가성비 제품들 중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다 보니 모탈 더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뛰어난 휴대성, 가성비 제품에 어울리지 않는 뛰어난 휴대성은 제가 이 모탈 14를 쓰면서 가장 만족했던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0만원 초반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있죠. AS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손을 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게 좀 불편하다는 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직구 제품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제가 처음에 모탈 14 제품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탈 14는 아무래도 컴퓨터를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아시는 분이 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적절한 정보를 찾아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직접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탈 14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컴퓨터에서 잘 모르는데 나 좀 뽑기 잘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역시 모탈 14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이 모탈 14를 쓰면서 꽤 만족을 했고요. 제 주변에도 모탈 14 살 수 있으면 사라, 괜찮은 제품이다, 서브 노트북으로 가지고 있어도 정말 괜찮다 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렸고요. 올 1, 4분기에 구매했던 IT 관련 제품들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탈 14와 관련된 후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거는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또 다른 영상, 테스트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라는 게 조금 복잡한 기계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전문적으로 막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후기를 바탕으로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후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그럼 이제 다양한 새로운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쓰는 노동자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영상으로 만드는 데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